그만 앞서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중앙정부 시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산시에서 바라볼 때 또는 부산 시민이 바라볼 때 저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되지? 이 부분들은 상당히 연결성이 별로 없거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태양광을 이렇게 일맥을 했을 때 저 통계에서는 반영이 별로 안 되고 안 나타나요. 그죠? 부산에서 일종의 전환이, 에너지 전환을 해도 이 계획에는 안 드러나는 게 이제 시급성을 우리가 잘 못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 지역별로 에너지 계획을 세우는 그게 이제 작년부터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표치가 달라져야 돼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 계획을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재생에너지 자립률, 재생에너지율 또는 RE100율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오지가 않거든요. 부산은. 그래서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다. 그런 거고요.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아까도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좀 이해를 할까. 앉아서 계속 그걸 너무 그렇게 있는 것만 읽어버리면 또 복잡하고 길고 그래서 오늘 핵심은 시민 참여가 뭐냐. 누구나 다 말은 참여라고 말하거든요. 시민 참여가 뭐냐. 또는 부산시에서 시민 참여를 뭘로 할 거냐. 아까 요 앞에서는 이제 해상폭력 얘기하면서 주민 수용성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 자체도 아주 수동적인 말이거든요. 주민 여러분들 수용해 주세요. 요 관점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시민이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바뀌는 요 큰 패러다임을 우리가 올라타지 않으면 계속 주민들은 수용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반밖에 우리가 못 채운다는 거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옛날 방식 생각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주민이 주인이 되고 또 특히 우리 이제 해수부가 내려오면 항만 같은 경우도 우리 석태호 대표님 계시지만 부산 시민이 항만의 주인인데 부산 시민이 이만큼 수못 되거든요. 다 중앙에서 관리하고 해서 부산역 앞에 있는 그 벌판도 시민이 관여 못하고 중앙에서 결정하고 항만공사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도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책 보시면 국내외 사례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도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드리면 오히려 헷갈릴 거예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복잡하니까 또 좀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저는 이제 사례를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전라도 신안에서 하는 아마 작년 7월달에 여기서 아마 그 현장 가신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때 가서 보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퍼플섬 보면서 신안 안자도 실은 아주 넓은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거의 1차 단계 100메가 정도 했으니까 엄청 커요. 완전 보면은 여의도에 쫙 알린 듯한 느낌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환경 파괴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화력발전소나 공장이나 플랜트 이런 걸 많이 보면서 태양광 정도는 복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걷어내기가. 예를 들면 그래서 환경 파괴는 아주 적다. 그리고 그 지역이 좀 뭔가 경제적인 걸 하려고 하는데 할 게 없어요. 전라도 신안에서는 소금 염전하는 것 외에는.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주민들이 활력이 되고 지역에 활력이 되었다. 그러면은 부산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정 정도라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제 좋은 계기 하나가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가 됐어요.
건물에 막 벽에 하는 거 이거는 기술도 많이 들고 효과는 좀 적지만 손이 많이 가는데 주차장 태양광은 국민들 100이면 100 시원한 데 주차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효과도 좋고 이제 법으로 의무화돼 가지고 11월 28일부터 이제 시행이에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시민 참여형으로 시민이 그냥 수령해 줄게 이게 아니고 동래구면 동래구, 부산지구면 부산지구, 동구면 동구에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좀 중심이 되어서 지분도 좀 참여하면서 책임이 내 지분이 들어가 있어야 내 책임이 더 좀 같이 가거든요. 돈만 받는 것으로서는 약하고 그 모델이 신한 모델이거든요. 주민들 30%가 딱 지분이 딱 들어있어요. 그에 따라서 그래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이게 옛날 처음 할 때는 야 그거 처음 어떻게 해야 했죠. 지금은 사례가 있으니까 공무원분들 일하기도 너무 편해요. 신안 창구에서 부산에 맞게끔 주민 주도를 했다. 이제 이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서 이제 핵심은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에 맞추어서 이제 부산 시민형 참여형 지역 에너지 공개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이 이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내용들을 쭉 이제 아까 설명하고 많이 있으니까 유사합니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립도 에너지만 보면 자립도가 지금 190%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에너지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를 봐줄 수가 있어요. 100%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충남도 많다고는 하지만 이제 228% 충남에 보령 화력발전소가 많아서 막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200% 되는데 우리도 높아요. 그래서 은밀히 에너지 자립률만 얘기하면 부산은 그냥 아직 앞으로 한 5년, 10년 그냥 가만 좀 편안하게 있어도 자립률은 높아요. 그런데 탄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야 될 길이 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은 태양광하고 재생에너지 막 하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서가는 부산 시민이 자립률과 상관없이 태양광을 확대하는 것은 연구를 많이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해수부 내려오면서 해양 쪽에 또는 저기 하구원 이런 쪽에 잘 개발하면 이제 그냥 비어있는 놀고 있는 땅 또는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땅을 시민들의 의지를 잘 모아서 태양광을 잘 만들면 이제 재생에너지 자립률도 높아지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치고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비율은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2018년과 50년 사이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파랗게 녹색이 확 커집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확실하게 간다고 선언을 했죠. 이게 좀 작을 때는 긴가민가 하는데 규모가 커지면요 정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이 힘을 받고 가면 그럼 이거는 에너지가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탄소가 확 줄어요. 막 자동차, 버스 타기, 대중교통 쓰기 그거보다 효과가 전환해서 제가 볼 때는 100배, 200배 더 큰 게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화석 연료에서 태양광 풍력으로 전환만 시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는 이런 전기들이 그러니까 탄소가 적은 전기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 전환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어디에 뭐가 있고 뭐 가능성이 있냐 그거는 쭉 보시면 되고 저는 이런 것은 좀 더 연구하고 당장은 급하게 의무화된 주차장 태양광이라도 우리 17개 그러니까 구청 또는 군별로 그게 힘들면 100kg씩이라도 한번 시민들이 출자도 하고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시민 참여형 아닐까. 이
향후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고, 이제 지금 정부는 이제 확실히 일로 가기로 했고, 그래서 그 정표가 기후변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만들어 통폐합해 버린 거예요. 환경정책의 최고를 기후보호로 하고 탄소를 줄이는 쪽으로 방점을 찍은 거죠. 더군다나 해수까지 내려온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하던 근현대사에서 환경 전환의 부산에서 적탄수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 밀어준다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계획만 잘 세우면 아주 효과가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양광은 또 작은 발전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 시까지인지 제가 시간을 잘 모르고 한 5분 정도 더 충분히 하시고. 네. 현안과 이슈 해서 이제 이거는 아까 부산상 대표님 포함해서 부산에서 협동조합으로 오랫동안에 한 2007년, 8년 그때 저는 이제 부산 지역에 딴 데서 활동했던 연이고 환경농연합으로 같이 이렇게 이제 협력했던 입장이었는데 제가 쭉 내용들을 그때도 많이 들어봤는데 오랫동안에 이제 수고도 하셨고 또 초기 모델을 잘 만들었어요. 민주시민공원 거기에 태양광도 올리고 이게 규모는 작지만 개념이 아주 선진적인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공원 가실 때 태양광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태양광은 특히 이제 지금 전국에 한 15만 개 정도 회사가 있어요. 한 개 회사당 한 명이 근무하는 데도 물론 있을 거예요. 태양광은 워낙 기술이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창업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이런 데서 또 적응하기도, 변화에 적응하기도 쉽고, 그리고 활성화되면은 일자리 창출로 가고 또 그 수익이 지역으로 하는 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적극 권장할 만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미 많이 이제 활성화되었고 협동조합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여건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 해서 이제 딴 지역을 보면 에너지 공사 같은 게 있어요. 서울 에너지 공사, 제주 에너지 공사, 또 없는 데는 에너지 센터 이런 것도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도 에너지 진흥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100% 민간한테 맡기기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가지고 정책 방향을 확정 지어서 이제 업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심참여를 해서 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이것을 부산에서 많이 해봤다. 이제 그걸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론은 에너지 공사 같은 걸 세우는 거는 일단은 이제 보류하지 않는 거 1차적으로 보류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문 회사를 만들 수는 있겠다. 글쎄 에너지 회사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지분을 잘 비율을 맞추고 부산시도 개입해서 규정을 잘 만들고 금융권 넣고 시민단체 의견 넣어서 수익이 일정 부분 시민들한테 가게끔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뭐 전문가들이 하면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시장님한테 하면 좋네요. 다 얘기는 이렇게 이제 하고 이걸 반대하는 도지사나 시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관계 이런 부분들이고 특히 제가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사결정 구조. 시민들이 몇 프로 참여할 거냐. 또 시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이제 뭔가 일도 안 하고 뭐 돈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민들도 하다못해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내고 또는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고 많이 낸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이런 구조를 만들면 시민들도 그래서 이제 어떤 금융하는 사람들은 보통 은행 이자보다 아주 높은 연한 뭐 10% 정도 이까지도 이제 설계를 잘하면은 되는 그래가지고 또 사반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업이 중심이 아니고 시민 참여가 중심이니까 이제 그 설계
이게 지분 구조를 어떻게 할 거며 수익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만 전문가가 잘 디자인하면은 이제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썼던 거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럼 이게 한국에만 있는 거냐? 그러면 이미 이제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협동조합이라는 게 협동조합.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의 차이는 일반 기업은 CEO, 오너가 돈 많이 벌면 다 낼 거잖아요. 협동조합은 그게 아니에요. 활동비로 쓰고 다음에 조합원들이 동의를 100원 내었던 만원 내었던 다 한 표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참여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수익이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올해 한 1억 남았네요. 그럼 1억을 우리 100명이니까 100 나누기 1 해서 나눠주고 끝. 그게 아니고 재투자를 해야 되고 특히 사회적 기업은 돈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도 창출하고 또 지역에 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 형태를 조합식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회사를 조합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 이론이 이제 나온 게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개념들이 있고 경기도 여주에 구양리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이 이제 위원장님이 그 민주당의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마을에다가 요런 태양광을 해가지고 이제 한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마을에 태양광을 만들어서 기업들만 다 돈 벌고 가고 주민들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것이 이제 지역의 소외거든요. 그래서 그럼 주민들은 동의만 해주면은 그냥 1년에 뭐 조금 쌀 몇 포대 받고 끝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그럼 우리가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을 기업을 만들면 또 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왜냐 주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 때도 개별 사업자가 한 것보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활성화되면은 마을의 부가 커지는 거니까 국가가 복지 정책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좀 더 줍니다. 좀 더 주고 여러 가지 이제 금리도 싸게 해주고. 여러분들 금리만 싸게 해줘도 막 지원해 주는 거죠. 그죠? 아파트 할부금 할 때 금리가 5%하고 2%하고 그 4% 차이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 막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하고 똑같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 금리를 주민들이 참여할 때는 더 싸게 해주고 그 차액을 지역사회에 쓰게끔 해주겠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구양리 모델이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이 영농형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농림부 장관이 100군데 하겠습니다. 그게 100군데만 해요. 500군데, 1000군데 넓혀서 농민들 좀 살게 합시다. 예. 이렇게 이제 된 것이 이거는 이제 시민 참여가 그거는 주민 참여형인 거죠. 그렇게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이론이니까 그런 거하고 그 사회적 기업, 좋은 삶의 원리를 영리활동 또는 산업이 조직화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방식도 충분히 그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론으로 하고요. 거의 마무리 부분이어서 협동조합으로 하는 거는 덴마크, 독일, 일본 이런 데 대부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도 초기에 협동조합 방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거 뭐 힘들게만 하지 돈도 안 되고 고생만 하고 뭐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실은 우리 옛날에 품앗이 둘의 품앗이 이게 그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다 경쟁 시대에 돈 서로 막 더불려고 막 돈 그러는데 실은 그 지역사회의 그런 그 사람 사는 느낌, 그다음에 배려하고 남 함께하는 이런 거를 할 때 이제는
태양광 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는 막 전문가들이 해서 뭐 화학 공장처럼 복잡하고 위험하고 그러면은 이게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애들 레고 블록 쌓기 놀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진짜파 나온다 그러는데 직류이기 때문에 진짜파 밑에서 차 마시고 있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영농형으로 하면은 저희가 연구해보면 300평 정도에다가 100평 정도의 태양광하고 옆에다가 농막 해가지고 차 대놓고 농장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요. 적대 농지에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 농장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국민들의 건강, 그다음에 레저, 여가 연결할 수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협동 조합 형태로 되어 있고 유럽에서 많이 하는 작은 정원, 가르텐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응용 분야가 많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군 요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페이지인데요. 신안군의 여러 가지 이때 보면은 주민 참여 30% 했고 총 사업비 100% 이상이면은 예 주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좀 더 받아서 이제 마치 햇빛 연금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래 전부터 준비 많이 해왔다. 우리 저 뒤에 계신 김대우 대표님, 구자선 대표님 또 내용 잘 아시는 거고 저는 뒤에 이제 보고 이게 일리가 있는 활동을 하셨구나 해서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다른 지역 또는 중앙 전체 차원에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의견 참고로 남겨놓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